도나도나 머니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관계로 이쪽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앤선의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팩의 법인 대표 조이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이름으로 얘기를 하자면 선우앤선우 보험, 베스트 회계 법인, 파이닐 부동산. 근데 조이너스케어는 뭘 하는 곳이냐? 병원이라고, 케어지, 그쵸? 케어.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데 조이너스케어는 어덜트 홈케어와 데이케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노치원. 노치원도 하고 노치원이 어덜트 데이케어예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어르신들이 저희 센터에 직접 오셔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노시고 공부하고 식사하시고 뭐 병원도 가시고 여러 가지 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지내고 가시는 노치원이라고 부른다면 홈케어는 집에 계시는 분들한테 간병인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케어기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케어기버라 그러면은 사소한 그 이제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러 집으로 찾아가는 일을 하는 서비스를 주는 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주는 펀드로 많이 이제 뭐 한 70~80% 정도를 커버를 한다면 개인이 자기 돈을 내고 가는 프라이빗 페이라고 우리가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롱텀 케어를 통해서 저희한테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롱텀 케어는 인슈런스 회사에서 보험 회사에서 그 롱텀 케어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뭐 특별히 간병인 쪽이 굉장히 많아요. 간병인이 필요하실 때 신청을 하시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저희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롱텀 케어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뛰어났던 게 뭐냐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내가 드는 게 낫겠다. 그러시면서 또 어떤 분은 어느 보험회사를 가야 되느냐는 질문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직원들 중에서도 가지고 있던 자기 생명보험을 롱텀 케어가 같이 될 수 있는 거로 바꾼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모르는 걸 알게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 후로 롱텀 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조차 언제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그걸 거죠. 모르고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롱텀 케어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 롱텀 케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롱텀 케어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헬스 인슈런스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헬스 인슈런스 그러면은 65세 미만은 뭐 어포더블 케어 액트 그래가지고 오바마 케어.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은 메디케어에서 미국에서 이제 헬스 인슈런스를 정부에서 보장하는 헬스 인슈런스예요, 둘이. 그죠, 뭐, 네, 네. 네. 그렇게 이제 되는데, 일단 헬스 인슈런스는 기본적으로 뭘 커버하느냐 하면은 이 병이나 어떤 상황을 약을 써서든지 치료를 해서든지 뭐 수술을 해서든지 낫게 할 수 있으면은 그건 다 헬스 인슈런스예요. 못 나도 헬스 인슈런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일단 진단을 내릴 때 암에 걸려서. 그래도 암에 걸려도 일단 수술을 한다는 거는 낫게 하려고 하는 트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낫지 못해.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 더 나아질 수 없어. 나아질 수 없다. 나아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면 크로니컬리 일어나는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긴 나는데 반드시 이게 치료는 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헬스 인슈런스를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더 이상 페이를 안 해주죠. 안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정부건 또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가 뭐 직장에서 하는 헬스 인슈런스도 그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헬스 인슈런스는 일단 우리는 할 거 다 다 했다.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내 돈으로. 롱텀 케어가 그러니까 하든지 하는 방법은 내 돈으로라는 거지. 내 돈으로 하든지 롱텀 케어가 있으면 이제 롱텀 케어가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크로니컬리 만성이란 말씀이죠. 와, 확실히 젊은 피가 좋아. 만성. 근데 이제 정의는 뭐냐면 6가지 데일리,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액티비티 중에서 2가지를 못하면 혹은 이제 뭐 치매에 걸리거나 이러면 이제 나오는 치매는 이제 단번에 퀄리파이가 되는데
6가지 데일리 액티비티라는 게 뭐냐?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부터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침대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통 화장실을 가죠. 걸어서 혼자 걷고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씻어야죠. 그죠? bathing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죠. 옷 입고 그 다음에 주로 밥을 먹죠. 밥을 먹고 그 5가지에다가 한 가지가 더해지는 게 뭐냐면 용변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6번째 게 뭐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할까? 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긴 알죠. 저는 알죠. 네. 되게 많지. 어떻게 생각하면 이 6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퀄리파이가 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하면 이게 이제 퀄리파이가 돼서 이제 인슈런스에서 롱텀 케어가 퀄리파이가 되려 그러면 베네핏에 내가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갖고 있다. 근데 이런 6가지 데일리 액티비티 중에서 2가지를 못 한다. 혹은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약속된 그런 베네핏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롱텀 케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롱텀 케어를 받는다는 게 결국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왜 롱텀 케어가 필요하냐 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제 용변 조절이 안 된다라던가 아니면 혼자서 걸을 수가 없다, 혼자 씻을 수가 없다, 혼자 먹을 수가 없다 이럴 때 제3자가 도와주면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제3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보험회사가 내준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롱텀 케어가 왜 필요할까? 그런 것이 진짜 넘버 1 리즌이에요. 근데 이제 2번째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돈으로 내다 보면 이게 완전히 에셋이 드레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또 내고 몇 년이 걸려도 또 내고 하다 보면 진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많이 뱅크럽스를 하는 이유가 메디컬 리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렇고 그다음에 2번째는 초이스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기 돈을 내고 롱텀 케어를 받아라 아니면 뭐 데이케어 센터를 가라든지 아니면 홈 헬스 케어를 받아라 그러면 안 한다고요.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안 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포인트가 아까 크로니컬 일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만성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시간당 얼마를 주면 우리 돈나님들이 내가 시간당 얼마를 받으면 환자를 보러 집으로 가시겠어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고잉 레이션 뭐야? 25불, 30불? 1시간에? 30불이지. 30. 근데 이건 조지아예요. 조이스는 만약에 얼마를 주면 남의 집에 가서 환자를 돌보겠어? 저한테 그거 물어보시면은 조금 안 가지. 일단 내 입장은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그 뭐 상황이 알 수 없죠. 조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비싸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만약에 1시간당 뭐 25불에서 30불 하는 사이에 일에 따라서 살고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는 하면 일에 따라서. 그럼 만약에 1시간에 뭐 요즘은 한 30불까지 하니까 30불이다. 그럼 하루에 4시간을 와 있으면 120불이 되는 거야. 근데 4시간 동안 와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누가 보실 거예요? 가족. 가족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8시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가족이 죽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근데 8시간을 남이 와서 봐. 240불이야. 그래도 240불을 냈는데도 16시간은 또 가족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하실 때 그걸 언제까지 내겠느냐. 내가 쌓아놓은 그동안 저축해놓은 돈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한 게 금방 머리에 딱 들어오실 거예요. 사주로 따지면 10,000불이야. 그렇다니까. 8시간만 계속 사람을 쓰면. 근데 8시간을 써도 16시간은 누군가가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막 너무 겁이 나시니까 그러면 이 가족,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보는 환자다. 이러면은 그 와이프가 나 숨 좀 쉬는 시간만 좀 달라. 이렇게 되면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만 와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가는 사람들은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바로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 한 4, 50분 운전해서 가서 2시간이라고 4, 50분 집으로 와야 돼. 그럼 누가 2시간을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은 사실 케어기버가 집으로 찾아가서 네. 홈케어를 하는 것을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도남들이 듣기에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것으로 엄청나요. 심각해요. 홈케어 하시는 그런데, 분들은 심각해야지만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초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롱텀 케어로 커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캐러고리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제일 경미한 게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맞아요. 왜냐하면 홈케어라 그래서 집으로 간병인 케어기버가 와서 돌봐주는 경우는 이미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완전히. 게 거의 전제가 되겠죠. 근데 아직 거동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혼자 사실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있어도 좀 밖에 좀 나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아픈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아직 거동할 수 있는 정도의 분들은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 시니어 데이케어를 참석을 하시는 거죠. 회사 버스가 가서 집 앞에서 모시고 그다음에 하루를 이제 아침 점심을 다 드시고 하루를 재밌게 보내시고 그 차를 타고 다시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면 실제로는 한 7시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고 가는 시간이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7시간 정도를 밖에 나가 계시면서 집안에서는 그 시간에 뭐 만약에 간병하는 분이 따로 계시는 경우라면은 밖에 외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 롱텀 케어를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겁을 주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그 통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현재 65살 된 사람 중에 70%가 죽기 전에 롱텀 케어 니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70% 정도 보험회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70% 케어가 롱텀 케어 니드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내셔널 에버리지는 한 10만이 된다. 내가 널싱홈에 가면 10만 정도가 필요해. 1년에. 그렇지. 1년에 10만 정도가 들으면 사람들이 뒤로 자빠질 지경인데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드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그 70%의 50%는 롱텀 케어라고 우리가 커버하는 거가 그 인포멀한 케어지. 그게 형제들이 봐주고 뭐 봐주고 그 다음에가 지금 얘기하는 홈 케어나 데이 케어가 20%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15% 정도가 이제 어시스티드 리빙이고 그 다음에 5% 정도만 실제적으로 널싱홈에 간다는 거예요. 5%밖에 안 간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체 인구를 보자고 65세 이상인 사람이 70%만 이 롱텀 케어 니드가 있는데 그중에 5% 정도. 그러면 실질적인 인구에 비하면 한 3%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포인트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이제 그 초기에 뭔가 이게 초기에는 보통 우울증으로 오고 거기서부터 모든 그 피지컬 문제가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라도 가서 다른 사람이랑 밍글거리고 놀고 막 이러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치료 겸 하기가 모든 상황을 좀 낫게 만들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뭐랄까 인포메이션이나 계몽되어지는 게 더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보험을 사세요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니드가 그렇게 변해가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자면 보험회사나 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70%나 10명 중에 3명은 7명 가네요. 이거 아니라는 거라는 거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롱텀 케어가 뭐 꼭 사세요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기다리고 싶어 해요. 50세 있는 사람이 아니면 60대 초 뭐 이렇게 돼서 좀 한 70살 때 정도 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사면 되잖아요. 미루는 거야 자꾸. 자꾸 죽기 미루는 전날 거예요. 사는 거지. 사실 니드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퍼센티지는 85세 이상이지. 당연하죠. 맞아. 그렇긴 한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니드가 분명히 있고 보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집보험도 그렇잖아요. 집보험 불나서 그거 사용하는 사람이 0.01%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얼마 보험료를 내요? 왜냐하면 혹시 그걸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생각할 때 특히 롱텀 케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가 내 리스크 탈러런스.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버짓이에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일이 뭔가 발생했을 때 내 나이가 이렇게 됐을 때 뭐 데이케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는 거가 더 포커스 되는 것이 맞지? 맞지? 그거를 내가 85세 혹은 그 이상이 됐을 때에 써야 되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 걱정을 너무 하셔서 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음.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롱텀 케어를 쓸 수 있는 그 캐러고리가 여러 가지니까 일단 들어놓고 내가 어덜트 케어 센터 가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시스트 리빙 퍼실리티 가서 쓸 수도 있고 홈케어 가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쓸 수도 있고 아닌 게 안 아니라 쓸 수도 정말 있고. 안 안쓸 쓰고 수도 안 쓸 있지. 수도 그럼 있고 생명보험이 남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예, 거잖아. 하이브리드로 든다 그러면 생명보험으로도 쓸 수가 있고 근데 그냥 무조건 미루고 아 괜찮을 거야 아니면 진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걸 뭐 이렇게 벌써 들어요. 65살쯤 가서 들지. 보험회사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절대. 이 조이스가 지금 포인트아웃 한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 롱텀 케어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보험을 들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먼저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이게 경제적으로 가능한가를 봐야 된다. 이거는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끼는 게 보험회사 먹여 살리는 게 누구다? 보험 해약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3%나 5%의 가능성 때문에 보험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보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개지 낼 돈을 꺼내서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말이 안 근데 되고. 아니 주위에서 봤으니까 하는 근데 소리잖아. 생명보험은 그런데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망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롱텀 케어 인슈런스가 액추얼들이 망했다는 게 어떤 뜻으로 망? 그러니까 롱텀 이제- 케어만 하는 프로그램. 그 롱텀 얘기하는 케어 거죠. 케어만 하는 보험회사들이.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뭐 뱅크럽시 많이 한다고 빠져버렸어. 빠져나가고 어. 뱅크럽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액추얼들이 계산을 할 때 그런 거야. 생명보험 하는 것처럼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빠져나갈 걸 예상한 거지. 사람들이 캔슬할 거다. 근데 캔슬 안 롱텀 했어. 케어는 캔슬을 빼져나가는 안 해. 거야. 롱텀 케어는 절대로 캔슬을 안 한다. 그리고 특별히 옛날 거는 안 하는 거야. 아, 것이냐. 남은 사람을 위해서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롱텀 케어는 내가 쓰을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깨는 경우가 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롱텀 케어만 따로 들어주는 회사가 있죠. 한두 군데 정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지 비싸다. 근데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롱텀 케어를 들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응? 뭐냐면은 들어놓고 안 쓸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는 다 이거 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넘버원 리즌이야.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아니야, 왜냐면 생명보험은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그렇지. 전제가 있잖아. 근데 롱텀 케어는 내가 교통사고로 빡 어떻게 죽거나 해도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건강뿐이 거지. 아니라 죽으면 못 받는 거지. 아니, 못 그래서-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드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하이브리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금액에 금액을 차면 이게 롱텀 케어로도 쓸 수가 있고 롱텀 케어 안 쓰면 그냥 한번 죽으니까 그때 가서 라이프 인슈런스로 페이가 되고 그래서 낭비되는 돈이 없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드는 거예요. 손해는 안 보겠다. 그렇지. 근데 언니는 지난번에 언니는 롱텀 케어만 있는 보험도 갖고 계시다 그랬잖아. 찾아보면 있어요. 찾아보면 있는데 그거를 드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언니 왜 들었어 그럼? 그때는 하이브리드가 없었어. 아 없었으니까. 내가 가장 최근에 손님 그 롱텀 케어 인슈런스를 찾아주면서 보니까 50살일 경우에는 한 달에 3,000불을 받는다고 치잖아. 50살인데 한 달에 3,000불을 받고 여자분이면은 보험료가 그렇게 안 비싸. 그러니까 부부가 50살하고 치고 하면 뭐 100불? 100불. 롱텀 케어 only? 예. 100불. 65세가 되면 거의 2배로 뛰는 거예요. 그 보험료가. 이상 근데- 뛸 것 같아 65세면. 65세면 그때만 해도 안 뛰어. 그렇게 많이 안 뛰어. 아직은 요 시작한 고개가 안 됐으니까. 헬스 인슈런스 개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롱텀 케어 커버리지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불 낸다 그러면 그게 픽스트가 아니에요. 인슈런스 컴퍼니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 어저스터블이라는 근데 거지. 그거를 이제 그거를 갖다 해지하려고 하면 야. 내가 period를 정해서 돈을 내면 되는데 그렇지 그거거나 그거를 아니면, 넣어서 내가 딱 요 기간 right. 하겠다면 개런티가 되는 야. 거고 아니면 매달 낸다고 하면 언제 여기서 안개 속을 헤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의 롱텀 케어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막 지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러실 수가 있어서 요걸 좀 정리를 할게요. 저한테 롱텀 케어는 그럼 어디 가서 들어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롱텀 케어라는 거를 굉장히 파퓰러하게 인슈런스 보험회사에서 팔 때는 뭐 예를 들면 뉴욕 라이프, 뭐 맨라이프 이런 데서 그냥 롱텀 케어만으로 여러분들한테 팔았으니까 보험 에이전트한테 가서 롱텀 케어를 산다고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찾기 어렵고 있어도 굉장히 뭐 그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는 거를 만든 게 뭐냐면 내 생명보험에다가 롱텀 케어를 같이 사는 거예요. 요거는 제 거를 예를 들어서 말할게요. 제가 생명보험을 30만 불짜리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거 갖고 있다 그러실 테고 어떤 분들은 작은 거 갖고 있다 그러실 건데 30만 불을 사실 죽어서 자식한테 주는 돈을 치면 애가 둘이거든요. 그럼 15만 불, 15만 불. 얘네들이 한테 뭐 그냥 얘 엄마는 이렇게 조그맣게 들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을 때 40대에 들을 때는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의 최선을 들은 거예요. 이게 내가 얼마짜리를 든다는 거를 할 때 탈 때 우리 자식이 100만 불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 달에 5천 불 내는 거 들잖아요. 반드시 깹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험회사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근데 나는 내가 200 몇십 불, 300 몇십 불은 낼 수 있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30만 불짜리가 된 거죠.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조이스가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래서 이제 30만 불짜리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이 라이드를 한다 그래요. 우리가. 라이더. 그래서 얹은 거야. 한마디로 한국말로 하면 얹은 거야. 그래서 롱텀 케어를 얹었더니 거기에다가 뭐 내가 200 몇십 불이 보험이었으면 그걸 합치니까 300 몇십 불로 변한 거예요. 크게 돈이 변하지 않았고 이거는 그냥 쭉 똑같이 내. 제가 만약에 롱텀 케어를 쓸 때가 오면 때가 이제 뭐 85살이 됐는데 실제 롱텀 케어를 써야 된다. 이러면 28만 불까지 롱텀 케어를 쓸 수 있어요. 2만 불은 못 꺼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2만 불을 내 장례 비용 그리고 내가 마지막 죽었을 때 나오는 그 생명보험으로 남아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좀 복잡해져. 나중에 가면 왜냐면 이 30만 불이 아니라 나중에 하면 이게 40몇만 불로 이렇게 돈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만약에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럼 28만 불을 내가 4년에 걸쳐서 쓸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걸 정한 거는 인슈런스 회사가 뭐 리서치를 해보니까 롱텀 케어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받기 확률이. 시작하면 그 안에 3년 뭐 확률이. 사망한다 뭐 이런 거래요. 그러면 아주 간단한 산수로 했을 때 저는 1년에 7만 불을 롱텀 케어로 찾아 쓸 수가 있죠. 1년에 7만 불이면 한 달에 6천 불.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엄청 비싼 그 너싱홈에 들어갔어. 1년에 14만 불을 써야 돼. 그럼 7만 불은 딴 데서 갖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나이 들었을 때는 그땐 너싱홈이 더 그래도 better than nothing. 그렇게 들어가기는 여러분 3%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들어갈 일은 3% 정도밖에 없어. 이 돈을 갖고 대충 7천 불이 맞는 금액인 이유는 뭐냐면 그 전에는 그런 돈이 안 든다는 거지. 데이케어 가는 건 그렇지. 돈이 훨씬 적어. 그렇지. 그다음에 뭐 홈케어도 홈케어도 그냥 훨씬 적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들고 싶다. 그래. 야, 30만 불로 해갖고 15만 불, 15만 불이 뭐냐라든가 아니면 좀 더 널싱홈 좋은 데 가려면 더 큰 걸 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들으려면 같은 30만 불짜리를 들으려도 엄청 더 많은 돈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대에 들은 거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하이브리드의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하이브리드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라이더로 얹지 않고 그냥 롱텀 케어 라이프 인슈런스 하이브리드 뭐 팔레스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종류가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롱텀 케어 인슈런스 프리미엄을 어떻게 좀 해지를 해볼까? 그리고 나서 내가 돈을 다 안 잃을까?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하고 하는 게 하이브리드가 그거고 두 번째 하이브리드가 에셋 베이스드 하이브리드로 롱텀 케어를 해주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럼섬으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어느 것형 합쳐서 하기도 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가 이제 펜션 하이브리드를 만들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로 롱텀 케어를 펜션하고 합쳐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익숙한 거는 첫 번째 라이프 인슈런스하고 합쳐놓는 그거. 두 번째 익숙한 거는 에셋 베이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밸류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누이티를 사면은 그 캐시 밸류라는 게 거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에셋을 베이시스로 해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생명보험도 이제 팔면서 요게 생명보험이 에셋 베이스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캐시밸류가 있으면 그거를 베이스로 한다는 뜻이고. 언니 말에 의하면 어뉴이티도 라이더가 있어요. 된다는 거네. 할수 있는데 오, 요즘에 그런 것도 있네. 근데 이제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한다는 것보다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알아둬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 생명보험은 사실 퀄리파이 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근데 애누이티는 뭐 이거 건강 체크업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근데 그냥 건강이 묶음 빡 되면 넣으면 그치. 되잖아. 요새는 해. 롱텀 케어 라이더를 한다고 하는 아니 그래도 없는 것도 라이프 있는데 인슈런스보다는 덜하죠.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뭐 애누이티를 했는데 인컴으로 뭐 한 달에 3,000불씩 나온다. 근데 만약에 롱텀 케어 퀄리파이가 된다 그러면 2배를 주는데 until 5년이든지 아니면 내 에셋이 다 다 떨어질 소진될 때까지 이런 게 때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뭐냐면 라이프 인슈런스나 아니면 롱텀 케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서 받는 베네핏은 IRS의 per DM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텍서블 하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애누이티를 통해서 받는 거는 텍스가 계산이 돼. 근데 애누이티는 불어난 돈이 먼저 받게 되는 거니까 그거에 초장에, 대해서. 초장에 아니지 텍스가. 거기 exclusion ratio가 거기도 적용되지. 근데 라이프니까, 아니 파이브니까. 그래도 애누이티가 exclusion ratio가 적용. 어느 정도는 되지만 둘이 전문가끼리 하여간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 못 하여튼 알아들어. 텍스는 하여튼 텍스는 내야 텍스블 돼. 컨시퀀스가 있으니까. 근데 텍스는 내야 되는 컨시퀀스가 있는데 이거가 굉장히 그 매니지 할 수 있다는 거지. better than nothing? 아니 그러나 내 하여간, 재산을 내가 받는 인컴을 당연히.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난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요. 아주 시청자 입장에서는 질문이야.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롱텀 케어가 있어. 근데 이제 언니가 아까 6가지 중에서 야. 2가지를 못하면 그걸 쓸 수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쓰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가장 늦게가 간병인이 와서 이렇게 그다음에 널싱. 너싱홈. 근데 그 전에 뭐 데이케어도 오고 홈케어도 쓸 수 있어. 그런 조건인 사람이 쓴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데이케어로 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용변을 못 가린다거나 혼자서 그러니까 밥을 티피컬한 못 거야. 드신다거나 그런 분은 여기 와서 그 돈을 받으면서 쓸 수 있다.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 혜택은 안 안 되는 되지.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험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인보이스를 보내서 돈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3개월간의 기간을 둬요. 그러니까 waiting period. 네, 그냥 디덕터블. 주지 않아. 그냥 주지 않아서 이게 디덕터블이야. 말 그대로 웨이팅 피리어드가 디덕터블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개월간 네 돈으로 먼저 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니드가 있어야 그걸 하는 거야. 3개월간 자기 내가 돈을 먼저 쓰니까. 그래서 3개월간 그걸 하고 나면 오케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게 그리고 널스가 어세스 나온다 그래. 간호사가 나와서 직접 진단을 해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를 다 하고 나가지. 그냥 그렇게 나 화장실 가는 거 문제 있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게 이제 차이가 보험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두 개 다. 웨이팅 피리어드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널스가 와서 어세스하고 그러니까 누가 진단을 하냐도 의사의 다른데 소견서 이런 건 필요 없고. 어떤 컴퍼니는 내 주치의가 이 사람은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that's it. That's it. 오케이. 어떤 컴퍼니는 이렇게 나와서 제3자가 나와서 어세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웨이팅 피리어드도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파킨슨씨 걸렸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의사가 진단한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기다려 뭐 이렇게 해서 케어를 받으러 왔어.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3개월인 회사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거꾸로 이 사람은 벌써 3개월 했었어야 돼. 훨씬 지났어. 그럼 그쪽으로 돌아가서 역으로 추산을 역으로 해가지고 추산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행된 계산해서 과정이 이미 3개월 그렇다는 계산하고 거지. 그 3개월 후부터 그러니까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역으로 추산해서 페이하는 데가 있고 해서 회사마다 좀 차이가 회사마다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뉴이티 얘기를 들으면 생명보험을 젊었을 때 못 들어서 65세가 되고 나니까 이제 필요해서 들으려고 하면 보험은 너무 비싸.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뉴이티에다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겠네. 요거가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겠죠. 여러분 다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버짓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내 버짓이 1,000불이야. 1,000불인데 이거를 갖고 오시는 분이 꽤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00불인데 어떻게 설명을 듣겠어요? 생명보험도 받아요. 안 쓰면 캐시 밸류 있어서 돈을 찾아서 은퇴연금으로도 써요. 그리고 또 롱텀 케어도 해결돼요. 이렇게 안 되겠죠, 여러분? 1,000불로 그렇게 된다 그러는 줄 알고 나 지금 너무 막 흥분했었어. 안 된다는 거잖아. 어떤 분이 그렇게 1,000불씩 10년을 내시면 이게 다 된다고? 1,000불씩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한테 그렇게 들은 거야. 들은 거지. 뭐가 된다고 다시 말해봐. 1,000불을 매달 10년을 내. 그럼 얼마예요, 여러분? 12만 불. 1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1,000불을 받는다고. 죽을 생활비로.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적어도 20년 살면 연금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받고 롱텀 케어도 되고. 케어가 필요하면 그것도 쓸 수 있고. 와우.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죽고 나면 생명보험 누구야? 누구? 우리도 다 어떤 들어야겠다. 에이전트야? 아니, 나 근데 들고 싶다. 야. 사실은 손님들의 말을 100%는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에이전트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써서 자기가 받아 적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고 써도 잊어버리는 건 확실해. 네. 그러니까 제가 써도 말한 혼동을 해. 혼동을 하잖아. 본인이 좋은 말 네. 기억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왜 하냐면 어떻게 설명을 들었든지 간에 그건 아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치, 거지. 그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지. 요게 우리 브라이언 김 씨께서 인터뷰했던 생명보험 그 문제 있는 거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시다가 당하면 그때서야 어머 내가 사기당했네 이러시잖아요. 그 브라이언이 인터뷰한 영상을 보면 그분이 이게 연금보험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가 뭐 70살인가 75살이 되면 그때부터 뭐 2천 얼마씩이 나오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결국은 내 거 내가 꺼내 써서 없어지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자도 내는 거였어. 안 그래도 며칠 지난주인가 굉장히 비슷한 손님이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 그분은 이제 저한테 이거 잘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러 오실 거예요. 확인받고 싶은 확인받고 거야. 싶은 거지. 근데 저는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나 팩트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거고 저건 저렇게 되는 거고. 자, 근데 똑같이 1,000불씩 10년을 넣으면 그 다음부터 또 한 달에 1,000불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사 그런다고 치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팔리스가 캔슬될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 자. 그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이게 내 돈을 꺼내 쓴다는 생각을 못 하고 보험회사에서 주는 줄 커다란 알지. 보험회사 빌딩이 그런데 있잖아. 주는 자기네가 줄 알아. 내가 그럼-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아니 이제 그런데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내가 넣은 돈이 굉장히 어떤 리턴을 많이 받아서 많이 불어서 돈 관리를 엄청 그치? 잘해갖고 회사가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내가 12만 불을 넣었는데 내가 그동안 한 뭐 죽을 때까지 받으면 한 30만 불 받는다 이렇게 쳐봐요. 어느 시점에선 캔슬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캔슬되는 고해에 뭐가 발생을 할까요? 캔슬이 되면 텍스가 발생. 텍스! 세금 내라 그러겠지. 텍스를 그냥 그 와장창 아까 내야 말하는 되는 거. 롱텀 케어에서 20% 정도를 남겨놓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데스 베네핏 때문이 아니고 그러면 그럼. 파더시가 없어지면 그게 텍스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생명보험으로 받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않지만. 내가 찾아서 쓰면 그게 수입이 돼서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그 생명보험이
처음에 30만 불 들었는데 나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줄어가지고 5천 불만 남아 있어도 텍스가 면제가 돼요. 근데 제로가 되는 순간 그 해에 텍스 다 내야 돼. 왜 남아 있으면 세금을 안 내고 법이 그래. 이런 룰. 할 말이 없어. 이런 롱텀 케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잖아요, 요새는. 들어가면 뭐 어디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가 50부터 60은 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 근데 여러분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각자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각자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큰 넘버로 보자고 하면 여러분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리타이먼이죠. 지금 내 그게 돈 합쳐져야 돼. 지금 내 돈 쓸 것도 없는데 85세에 돼갖고 쓸 돈을 그렇게 여러분 걱정하면 좋지만 우리가 돈을 잘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잘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라는 관점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거 다 하니까 나 죽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죽고 나 롱텀 케어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 돈을 다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당연히. 내가 여기서 라이프 인슈런스나 뭐 이런 픽스드 프로덕트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리턴은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돈을 만들어 못 줘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돈을 잘 나눠서 내가 롱텀 케어가 필요할 때까지 살 돈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그렇지. 아시겠죠? 그렇지. 그렇죠. 그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롱텀 케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여러분 이 돈이 없어. 롱텀 케어 가기 전까지 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 재산이 다 나갔어. 그러면 메디케이드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리. 그럴 거 없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를 하고. 왜냐면 여기서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아까 왜 뭐 그 인슈런스에 돈이 남아 있으면은 세금을 뭐 안 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 거를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조이스가 한 얘기가 30만 불에서 28만 불만 롱텀 케어로 찾아 쓰게 한 이유가 그 2만 불이 있어야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내가 30만 불을 다 찾았으면 그게 내 수입으로 간주돼서 왜냐면, 세금을 낸다. 팔리세가 빵이 되니까. 내가 왜 그랬더니 팔레스가 빵이 되면 세금 내야 되는 게 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은 잘한 것에 대한 것이겠죠. 그렇지. 잘한 것에 대한. 왜냐하면 내가 낼 때 이 인슈런스를 낼 때 낸 돈은 이미 세금을 세금 내고 낸 낸 돈이야.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중과세가 되겠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하여튼 따져봐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뭐 어뉴이티로 연금으로 자기가 한 달에 2천 몇백 불씩을 뭐 죽을 때까지 뺏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90살까지 뺏어 쓸 수 있다 그래서 빵이 됐다 이러면 그거 세금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애뉴이티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돈을 넣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3천 불씩 받아 쓴다. 근데 롱텀 케어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얘가 6천 불이 나오는데 5년이든지 아니면 내 캐시밸류가 다 소진될 때까지가 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진이 되면은 애뉴이티가 끊기느냐? 아니, 다시 돌아가서 3천 불이 죽을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건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안 되지. 그런 게 있어. Really? 어. 뭔데 언니? 다시 얘기해봐. 그러니까 개런팅 어느워티의 장점이 어느 개런티 인컴을 준다는 개런티드 거잖아. 인컴이잖아. 그럼 그것도 괜찮네? 그것도 괜찮지. 그러니까는 아니, 롱텀 케어를 못 따로 드시는- 사실 수 없는 분들은 이것도 어뉴이티하고 좋게요. 같이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지 방법이지. 롱텀 케어를. 그리고 이제 제 손님 중에서는 펜션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거에 적합한 사람들은 보통 뭐 선생님들이나 government worker들이나 되게 적합하고 또 개인 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하지. 그래서 그거는 펜션을 사용해서 그 하이브리드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컨트리뷰션 있잖아요. 뭐 무슨 401k든지 뭐 그런 4 something으로 시작하는 그거와 내가 어떤 캐시를 만들어줄 수 있는 펜션을 만드는 거죠. 그게 defined benefit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롱텀 케어 니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만약에 저한테 와서 저 롱텀 케어 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세요.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샀단 말이야. 샀는데 만약에 제가 와서
질문을 할 때 지금 뭐 하세요? 무슨 뭐가 있어요? 뭐 어디서 일해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제가 단박 알아듣겠죠. 그러면 아 그래요? 그걸 좀 볼까요? 그러면 당신은 특히 따로 롱텀 케어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되게 달라. 그리고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그 버킷을 여러 군데를 분명히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우리가 그 TV나 혹은 유튜브를 보고 앉아서 걱정하실 거는 없고, 그리고 내가 60인데 너무 늦었나도 아니고, 이거를 이제 앉아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나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를 우리가 플랜하는 게 중요한데, 이 현재를 잘 사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Right? 미래는 아직 안 왔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잖아. 현재를 사는데 이 현재 동안에 우리가 60이 됐는데 이걸 다 끌어안고서 내 80을 위해서 준비하겠냐고, 여러분. 여행 한번 못 가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statistics, 이 통계가 그거를 드라이브하는 behind 누가 그 통계를 드라이브하느냐에 따라서 넘버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가 만든 통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런 케어 회사에서 만드는 통계가 그렇지. 다르고, 정부에서 만드는 통계가 같은 문제를 놓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넘버를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넘버를 선택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넘은 사람들은 70%가 롱텀 케어가 필요하고 그걸 써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퀄을 하냐면 널싱홈에 70%가 가는구나. 어이구야. 그런데 그게 3%밖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 미국은 알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 나 돈이 있었는데 다 썼어. 그것도 감춰놓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가 다 썼어. 그러면 도와줘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디케이드를 받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런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런 그 캐시 밸류가 있는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그게 내 자산으로 그렇지. 다 계산이 돼요. 왜냐면 오늘 당장 보험 깨고 너 10만 불 찾을 수 있잖아. 그럼 그건 네 돈이잖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메디케이드가 해당이 되는 한 60살쯤 되셨는데 내가 5년 후에는 메디케이드가 나올 것 같아라는 분들은 이걸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이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가셔서 롱텀 케어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조이스가 말한 것처럼 아,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돼요라는 거를 하시는 분은 사기꾼이에요. 진짜로.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험쟁이야. 보험쟁이. 그 보험 팔아서 내가 이익을 많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전트가. 절대로 그런 보험을 만들어서 보험회사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이럴 일은 없어요. 보험회사는 이익을 내야지 살아갈 수 있는 회사예요. 프라핏을 만들어야 그 회사가 성장을 하고 회사가 직원을 꾸려서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뭐 때문에 나한테 그런 좋은 조건을 줘서 돈을 내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보험회사 뭘 먹고 사나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그랬더니 보험회사는 엄청나게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그 돈에서 수익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있겠죠. 우리가 일러스트레이션을 딱 보면 우리가 빠지는 말이 있겠지. 뭐가 빠지는 말이냐면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을 때 넘버를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트 계산해서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걸 했는데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뭐냐면 첨부를 10년 동안 넣어서 그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첨부를 매달 받을 수 있어요 하는데 여기 무슨 말이 빠졌어요? 개런티가 빠진 거지. 개런티는 할 수 없는데 손님은 들을 때 이럴 수 있다를 예상을 준다로 해놓고, 들은 거지. 그거를 그것도 굉장히 높은 리턴을 사용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지. 일러스트레이트를 한 그래, 거지. 예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분 그렇게 일러스트레이트를 했다고 쳐도 팔리스에 같이 그거를 붙여서 딜리버를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손님은 사실 이걸 보고서는 이해를 하고 샀기 때문에 매년 스테이트먼트가 오면 아 이렇게 됐다는데 맞나? 더 잘 됐나?
더 못됐나? 이걸 확인해야 맞는 거거든. 근데 거의 그런 게 없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맞아요. 안 되는 따로 거예요. 줘요. 맞아요.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줘. 나는 따로 줬어 어. 언니. 그게 깜짝이야.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어. 팔레스의 일부로서 같이 포함되는 게 정상이고 그 일러스트레이션도 한 페이지도 빠지지 않고 전체 페이지가 다 있어야 돼요. 맞아. 왜냐하면 거기에 개런티, 넌 개런티 뭐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 언니 그럼 만약에 나 보험 들었는데 그 일러스트레이션 들어있고 이런 그 책자를 어디다 놨는지 몰라 이사 다니다 보니까 없어졌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요? 신청을 하면 줘. 그 돈을 내면 돼. 일러스트레이션은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을 받아야겠지. 그러니까 팔러시 그게 자체는 없다고 내가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 팔러시 북 자체는? 팔레스 북 자체는 물론 받을 수가 있고 이제 인포스 일러스트레이션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팔레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거를 회사에서 보내주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 처음에 딜리버리 할 때 그게 같이 오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 프랙티스가 좀 바뀐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슈런스 컴퍼니는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내 팔러시를 그 두플리케이트 카피를 원한다고 하면 그게 다 들어있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들은 아예 그게 없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들은 사실 주는 게 그게 맞거든. 그렇지. 그게. 에이전트들을 예.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손님 중에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이제 부클릿으로 팔러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물론 그런 경우가 따로따로인데 응. 생각해봐서 나는 이거를 분명히 듣고 했는데 이게 없어. 그러면 팔레스는 진짜로 완전히 필요한 인포메이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저렇게 된다면 사실은 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난 이렇게 된다면을 듣고 분명히 팔레스를 사인을 하고 들었는데 이렇게 된다면이 없단 말이야.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기억이 나. 안 나.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금 설명을 하면 에이전트가 다 틀린 말을 했어요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을 준다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분명히 있어. 있지. 그리고 거기에 데스 베네핏에 대한 말도 분명히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캐시 밸류가 쌓이는 말도 분명히 있어요. 그 말들이 다 있으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오 이거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했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 설명을 해도 사실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우리가 드라이브 홈 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좋은 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런 건 없다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그 롱텀 케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롱텀 케어가 필요하신 거는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해당이 될 텐데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사는 거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미래를 걱정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에이전트하고 얘기하실 때 이거 있죠. 왜?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건 이상한 거예요. 보험회사는 절대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져서 정말 필요한 보험, 필요한 롱텀 케어, 필요한 생명보험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